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일, 검색창에 단어 몇 개 적는 일, 내 물건에 이름을 적고 중요한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남기고 죽은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쉽게 지우지 못하는 일. 우리는 이런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생각을 오래 남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고 기억은 사람과 함께 늙고 그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이미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돌에 선을 긋고 동굴벽에 손자국을 남기고 뼈에 반복되는 자국을 새겼죠. 지금 우리는 메신저에 키읔키읔 두 글자만 남겨도 감정을 알아보지만 아주 오래전 인간은 선 하나와 점 하나로 기억을 붙잡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사라져도 흔적은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수만 년을 지나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와 기록의 아주 먼 뿌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꽤 이상한 연구 하나가 실렸습니다. 남아프리카 블롬보스 동굴에서 발견된 작은 돌 조각 위에서 약 7만 3천 년 전 인간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교차 무늬가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보면 그냥 선 몇 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이 너무 일부러 그은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연구자들은 현미경으로 선의 방향과 겹침을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멈췄는지, 한 번에 그어진 건지 여러 번 반복된 건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연히 긁힌 자국이 아니라 오커 크레용으로 반복해서 그어진 흔적일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원시적인 크레용 같은 거였죠. 먹을 수도 없고 사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은 굳이 그걸 손에 쥐고 선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상한 지점입니다. 현대인도 비슷하죠. 우리는 카페 컵에 이름을 적고 택배 상자에 주소를 붙이고 사진에 날짜를 남깁니다. 그 순간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이 됩니다. 블롬보스의 작은 선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글자는 아니었지만 생각은 이미 몸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타조알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디프클루프 안반 은신처에서는 약 6만 년 전에 타조알 껍질 조각들이 발견됐고 2010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새겨진 타조알 껍질 조각 270개가 보고됐습니다. 먹고 버린 껍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반복되는 선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타조알은 먹을 수 있었고 껍질은 단단했습니다. 물도 담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조금 위트 있게 말하면 먹을 건 먹고 남은 딱딱한 껍질에는 자기들만 아는 표시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텀블러에 이름 스티커를 붙이고 아이들 물통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는 것처럼요. 물론 이걸 문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늬가 기능적인 물건 위에 새겨졌다는 건 꽤 묘한 느낌을 남깁니다. 단순 장식일 수도 있지만 소유 표시였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만 통하는 신호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간은 조금 이상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짐승도 흔적은 남깁니다. 발자국도 남기고 냄새도 남기죠. 그런데 인간은 의미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그냥 지나간 흔적이지만 표식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남긴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현대인도 비슷합니다. 문 앞에 배달은 여기 놓아주세요 라고 적어두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메모를 붙여둡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보길 바라기 때문이죠. 원시 인간도 어쩌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의 물건인지, 어떤 무리의 것인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말 대신 표식으로 남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표식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만 아는 선이면 그냥 낙서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보면 그 순간부터 약속이 됩니다. 약속이 생기면 규칙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면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 생깁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내 자리, 내 방, 내 컵, 내 비밀번호.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사람이 곧 저장장치였습니다. 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죽으면 길도 사라지고 계절을 아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동 시기도 흔들렸죠. 독이 있는 열매를 구별하던 사람이 죽으면 다음 아이가 그 열매를 먹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남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돌 위에, 뼈 위에, 껍질 위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진을 삭제하지 못하고 메모를 남기고 기록을 저장하는 것처럼 당시 인간도 사라질 기억을 붙잡아두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이런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점과 선, 격자무늬 같은 반복 기호들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정보를 담은 표식 체계였을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한글 같은 문자 체계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이미 반복되는 표시로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밤 겁돌이가 불 옆에 앉아있다고 해볼게요. 누군가 타조알 껍질 조각 하나를 꺼냅니다. 그 조각에는 짧은 선 몇 개가 새겨져 있었어요. 겁돌이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딱딱한 껍질 조각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뻗자 옆 사람이 손목을 붙잡고 짧게 말합니다. 안 돼.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겁돌이는 느낍니다. 무리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리는 단순히 같이 먹고 자는 집단이 아니게 됩니다. 같은 표식을 알아보는 집단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표식의 정확한 뜻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기려 했다는 것, 사라지고 싶지 않았고, 잊히고 싶지 않았고, 다음 사람이 알아보길 바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선 하나를 만들고, 그 선이 표식이 되고, 표식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쌓여 언젠가 문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문자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어갔어? 밥 먹었어? 키읔키읔. 별것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짧은 글자를 지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더 이상 답장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글자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흔적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도 어쩌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읽을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었지만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역사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은 글자를 남겼을까요? 우리가 아는 의미의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이전의 인간은 이미 선을 남기고 무늬를 반복하고 물건 위에 표식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블럼보스 동굴의 교차 무늬와 디프클루프의 타조알 껍질은 인간이 단순히 살아남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남기려 했고 남긴다는 건 미래의 누군가를 상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자는 갑자기 태어난 발명이 아니었다. 인간이 잊히지 않으려 했던 긴 시간의 결과였다. 몸으로 버티던 인간은 불을 붙잡고 무리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마침내 기억을 몸 밖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왕도 없었고 법도 없었고 진짜 문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챕터 2의 문이 열립니다. 내 것, 우리 것, 남의 것. 인간은 이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챕터 2. 인간은 처음으로 소유를 만들기 시작한다.